이어서 3장의 두 번째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첫 번째 3장의 첫 번째 동영상 강의에서는 데이터의 특징이 뭐냐, 데이터 수집의 역량을 고려해야 될 어떤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특징이 뭐냐 하는 관점에서 주로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데이터의 이 수집 과정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데이터 수집 과정이 왜 중요하냐, 빅데이터 처리에서 데이터 수집이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 수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얼마나 중요하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처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데이터 수집의 역할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처리에서 데이터 수집 과정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 그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통의 프로젝트, 그러니까 보통의 데이터 분석 혹은 보통의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이제 전형적인 그런 이제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혹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하고 빅데이터 프로젝트,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하는 빅데이터 프로젝트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비교를 해보면, 이 빅데이터 프로젝트 내지는 빅데이터 분석에서 데이터 수집이 얼마나 중요하냐,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보통의 프로젝트들은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먼저 이제 이런 걸 개발해 달라라고 먼저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회사나 기관에서 이런 서비스,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싶다라고 해서 먼저 제안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교에서 학사 업무를 개발하고 싶어요. 그럼 이 대학교에서 이런 학사 업무를 개발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것을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개발자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죠. 자, 이렇게 개발을 할 때는 맨 먼저 이 대학교에서 개발하고 싶은 학사 업무 시스템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게 됩니다. 자, 어떤 것을 하고 싶으세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구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요구 분석의 대상은 요 대학교의 시스템을 사용할 업무 담당자 혹은 이 시스템을 사용할 여러 학생이나 직원이나 교수나 그 사용자들이 이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분석한 다음에 그 요구사항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 다음에 잘 됐는가 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하고, 이게 잘 동작하면 그것을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일반적인 프로젝트들은 요구사항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면, 그 시스템을 사용할 사용자, 요 시스템 개발을 의뢰한 사람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시스템에 사용할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 시스템을 사용할 데이터는 요 대학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학교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생산하고 이 사람들이 제공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빅데이터 분석은,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기업에서 고객의 구매 패턴, 구매 취향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 구매 취향을 알 수 있는 데이터를 자,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내지는 빅데이터 분석자 내지는 빅데이터 서비스 개발자한테 그 고객의 구매 취향을 알 수 있는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고, 이것을 SNS나 사용자 리뷰나 혹은 어떤 구매자의 설문이나 이런 등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어서 여기서부터 들어있는 그 외부에 수집된 빅데이터로부터 수집된 이 데이터로부터 사용자의 구매 패턴을 찾아서, 사용자들이 이런 구매 패턴이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그런 서비스를 개발해서 이 기업에다가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반 업무 프로젝트 하는 것하고 빅데이터 프로젝트 하고 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 밑에 보시면 이 빅데이터 관련되는 프로젝트하고 전형적인 일반 프로젝트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생산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이 다릅니다. 일반 학사 업무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데이터들은 요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만들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어떤 고객의 취향을 알고 싶은 사람은 기업인데, 이 고객의 취향을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는 이 외부에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방식과 그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 프로젝트 관점에서는 데이터 생산이 누가 하느냐, 이 데이터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라고 하는 것은 요 외부에 있는 이 자료들을 수집하는 이 데이터 수집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일반 시스템들은 이 시스템에서 자기들 데이터베이스로 이미 가지고 있거나, 혹은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수강 신청을 한다든가 성적 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데이터가 이 시스템 사용자들에 의해서 이 시스템에서 만들어지는데, 빅데이터 분석은 외부에서 만들어진 것을 데이터를 수집하면서부터 이 빅데이터 분석에 이제 인풋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수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를 확보하는, 다시 말하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입장에서 데이터를 생산하고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 프로젝트에 비해서 이 데이터 수집이라고 하는 것이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 프로젝트에서는 요구사항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할 것이고, 누가 사용할 것이고, 어떤 데이터를 이용할 것이고 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데이터 생산 주체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 생산 주체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빅데이터 프로젝트는 이 데이터를 생산하는 주체가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데서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가져오는, 요걸 통해서 데이터 확보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래 데이터를 누가 만들었느냐,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거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내가 수집하는, 이걸 통해서 데이터가 확보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올 것이냐,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 과정이 이 서비스의 품질과 서비스의 안정성에 가장 큰 요소가 됩니다. 자, 내가 필요한 데이터, 내가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느냐,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느냐, 요걸 잘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그 데이터들이 확보 가능하냐 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원천 데이터라고 하면 이 밖에 있는 소셜 네트워크나 신문기사나 사용자 리뷰나 이걸 이제 원천 데이터라고 그러고, 여기서 이제 수집하게 되면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확보되는 거죠. 예. 이 원천 데이터가 뭐가 있고, 그것이 확보 가능하냐 하는 이제 검토 과정이 필요하죠. 이것은 이제 일반 프로젝트에서는 요구 사항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것이 제공된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면 되는데,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그런 것이 확보가 가능하냐, 그 원천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거죠. 이 데이터를 생산하고 그것으로부터 데이터 수집을 통해 가지고 수집된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 수집된 데이터가 이제 원천 데이터에서부터 수집된, 이제 재생산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 재생산된 데이터와 원래 원천 데이터는 그 주체가 다르죠. 그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요 수집 데이터에 대한 이제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일반 프로젝트와 빅데이터 프로젝트와의 이제 차이점입니다. 뒤에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좀 보기 쉽게 표로 비교를 해 놨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일반 프로젝트고 빅데이터 프로젝트고, 여기 이제 일반 프로젝트입니다.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 내지는 일반 데이터 분석하고 소셜 네트워크나 홈페이지나 뭐 이런 데서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빅데이터 분석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원래 데이터가 생산된 주체, 그 데이터를 만든 주체, 이 주체는 일반 프로젝트에서는 그 주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사용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만들었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누가 사용하고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가 하는 것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프로젝트 실행 대상에서 수집해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무엇을 생산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검토만 하면 된다. 그래서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그 데이터를 만드는 주체의 종류, 그 만드는 사람은 일반 프로젝트에서는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입니다. 이 사용자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그 생산 주체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뭐 신문일 수도 있고 SNS일 수도 있고 홈페이지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센서나 어떤 로깅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의 원천 데이터를 만드는 이 생산 주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구현하는 방법은 일반 프로젝트에서는 시스템에 UI로, 예를 들어서 수강 신청한다 그러면 수강 신청하는 어떤 입력 화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 사용자들이 수강 신청을 하면 그것이 수강 신청한 결과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죠. 예, 그래서 시스템의 어떤 UI 형태로 데이터를 입력받는데, 빅데이터는 밖에 있는 원천 데이터를 수집 기술을 이용해서 크롤링 내지는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 수집 기술을 통해서, 수집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수집 기술을 이제 나중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예. 분석하는 과정은 업무 프로세스에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프로세스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이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적용할 수 있는가, 어떤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하면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취사 선택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과정은 일반 프로젝트에서는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다른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의 과정 중에 일부분입니다. 전체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밀접하게 관계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 빅데이터에서 이 수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아주 밀접하게 그 일부분으로 밀접하게 그렇게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프로젝트 하듯이 빅데이터 프로젝트 하면 안 되고, 빅데이터는 빅데이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데이터 수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데이터 수집이라고 하는 것이 빅데이터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1장 1절에 이제 세 번째 과정입니다. 데이터 수집이라는 게 뭐냐?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수집이라는 것은 빅데이터 분석 내지는 빅데이터 시스템에서 데이터 수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목표로 제공하고자 하는 어떤 서비스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용자들 내지는 기업에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그 데이터가 시스템의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빅데이터 분석의 경우에는 외부에 주로 있죠. 시스템의 내부 또는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 그것이 수집이죠. 그것을 가져오는데 한 번만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 어떤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가져올 것이냐. 그래서 어떤 주기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어떤 적당한 형태로 모아놔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컴퓨터에 기록을 해놔야 그 다음 단계 분석에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수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비스에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내부 또는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데, 한 번만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여러 번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일정한 주기로 가지고 와서 적당한 형태로 수집하는 활동,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데이터 수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데이터 수집의 요소는 어떤 서비스에 활용을 하느냐, 이 서비스가 데이터 수집의 한 요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어디서부터 수집하느냐, 데이터의 위치, 내부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느냐, 외부의 SNS나 홈페이지나 혹은 외부 사이트에서 가지고 오느냐, 위치, 한 번만 가져오면 되느냐, 아니면 어느 일정한 주기로 가져와야 되느냐,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어디에 저장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이 네 가지가 이 데이터 수집 활동, 데이터 수집의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 수집은 어떤 서비스에 활용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목표 서비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로 활용하느냐 하는 이 목표 서비스에 대해서 잘 정의가 되어 있어야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데이터 수집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활용하는가라고 하는 이 목표 서비스를 잘 정의하는 것, 이것이 서비스의 데이터 수집을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수집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고, 이 데이터 수집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방법과 내용으로 이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서비스에 사용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 수집의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수집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서비스의 품질이 결정이 되고, 그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느냐 아니면 더 이상 의미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느냐 하는 것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라고 하는 목표 서비스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원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느냐, 사용자의 구매 패턴을 이용하고 싶다, 파악하고 싶다. 그러면 그 구매 패턴을 어떤 웹사이트의 리뷰를 이용할 것인지, 혹은 SNS에 올라와 있는 걸 이용할 것인지, 혹은 뭐 어떤 그 상품과 관련되는 무슨 뭐 책자에서 할 것인지, 하여간 이 원천 데이터가 어디서부터 가져와야 하는가, 그런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원천 데이터가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 원천 데이터를 결정할 때 일반 프로젝트와 달리 빅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원천 데이터를 뭐로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느냐, 확보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느냐, 뭐 이런 등등을 이제 고려해서 이 원천 데이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 수집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로 하는 서비스가 뭐냐, 그 목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는 것, 이것이 데이터 수집이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데이터의 위치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데이터를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외부에 있는 SNS나 웹사이트에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하는 데이터는 시스템의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외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부 시스템은 내부에 서비스되는 어떤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정형되어 있는 형태로 이제 되어 있고, 요 데이터들은 내부에 있기 때문에 수집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난이도가 훨씬 쉽습니다.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내부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내부 시스템이 동작되고 유지되는 한 거기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언제든지 나중에라도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서비스의 생명주기 관리가 용이하다. 이 생명주기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나중에 서비스가 필요하면 서비스를 중지하는 이 전체 이 서비스의 탄생과 중지, 소멸, 이 전체 과정을 생명주기라고 얘기하는데, 내부에 있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하고 최종적으로 필요 없으면 이제 중지하면 되는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웹사이트나 뭐 전자신문이나 뭐 이런 데서부터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어디서부터 통계청이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미리 협약된 곳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치면, 이런 곳에서는 이제 정형된 데이터도 당신들 데이터베이스를 좀 제공해달라 이렇게 해서 가져올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비정형 형태로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수집에 드는 기술이나 수집에 드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복잡하고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외부 환경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어떤 그 사이트가 죽을 수도 있고, 어떤 그 사이트가 더 이상 정보를 제공을 안 해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 외부 환경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프로젝트를 할 때는 수집할 수 있었지만
나중에 가서 이 원천 데이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 서비스를 우리가 계속 지속하고 싶어도 원천 데이터를 더 이상 확보할 수 없으면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형태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불가능해지겠죠. 이 서비스의 생명주기 관리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 데이터에 대해서 원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서비스 관리 정책이 별도로 필요하다. 그래서 어쨌거나 데이터가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수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얼마나 자주 가져올 것이냐, 주기성, 한 번 가지고 오면 끝나느냐, 아니면 매일매일 데이터를 수집해 올 것이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수집해 올 것이냐, 얼마의 주기로 수집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이 주기성이 이제 데이터 수집의 중요 요소죠. 이 데이터 수집의 주기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자체가 한 번 분석한 다음에 이 분석 결과를 한 번 제공해주면 뭐 그걸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분석 결과를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원할 때마다 매일매일 조회해 볼 수 있도록 계속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얼마나 자주 해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정해지겠습니다. 이 서비스를 배치 형태로, 배치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배치를 이제 그냥 우리말로 쓴 건데, 데이터를 한 번 쭉 처리하는, 한 번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까지 한 번 쭉 처리하고 일회성으로 처리하는 것을 배치 처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번 일괄적으로 쭉 처리해서 그 결과를 한 번 제공해 주고 나면 끝나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면 한 번만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런데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의 구매 패턴에 대해서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제공해 줍니다. 원할 때마다, 조회할 때마다 제공해 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들의 구매 패턴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 수집해서 만들어 놓은 이 분석 결과를 한 달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똑같이 제공해 준다고 치면 사람들이 구매 패턴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것만 제공해 주면 이건 의미 없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계속 새롭게 수집을 해서 업데이트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죠? 그럼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 해줄 것이냐, 얼마나 자주 수집해서 업데이트 해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기성이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자, 데이터 수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던 원천 데이터, SNS든지 뭐든지 이런데 그 신문기사든지 이런 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수집해서 가지고 와서 내부적으로 확보한 다음에 이걸 이제 분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데이터 수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 원천 데이터를 변형하든지 가공하든지 그대로 가지고 오든지 해서 어쨌거나 이걸 복사하는 행위입니다. 그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원래 있던 데이터하고 복사해온 수집한 내용하고가 이제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새롭게 가지고 와서 업데이트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수집을 계속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 번만 가지고 오면 끝나는지, 그거는 뭐에 달려 있습니까? 서비스가 한 번만 제공해 주면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지속해야 되는 건지에 따라서 달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에 맞춰서 어느 정도 주기를 할 것이냐,
어떤 것은 매일매일 새로 가져와야 될 것이고, 어떤 것은 한 달 단위로 가져와도 될 것이고, 어떤 것은 1년 단위로 가져와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기로 가져올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서비스의 종류와 그 환경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수집할 것인지, 아니면 한 번만 가지고 올 것인지, 혹은 어떤 주기로 가지고 올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집된 데이터의 저장 형태. 보통 이제 수집해 오면 그 수집한 데이터를 컴퓨터의 보조기억 장치에 이제 저장하겠죠. 컴퓨터의 어떤 형태로 이제 이 수집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을 할 때 보통 여러분들이 파일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 이 파일의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에 저장을 하게 되면 데이터의 검색 속도라든가 뭐 이런 게 느려지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해서 다양하게 저장해서 데이터를 빨리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는 주로 정형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주로 정형적인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용이해요. 그래서 빅데이터는 이제 비정형적인 데이터가 많고, 그 다음에 그 양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것을 비정형적인 형태의 데이터들을, 그것도 양이 아주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런 저장 기법으로 빅데이터 저장 기술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도비나 여기서 사용하는 분산 파일 시스템 HDFS, 이런 분산 파일 시스템, 혹은 NoSQL 뭐 이런 등등의 빅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비정형적인 데이터와 많은 양을 다루기 위한 뭐 그런 저장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저장 형태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요 어떤 형태로 저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수집에서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저장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빅데이터 처리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여기 보시면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여기 지금 하둡에서 사용하는 분산 파일 시스템의 이름이 HDFS입니다. 그래서 분산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냐, 혹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DBMS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사용할 것이냐, 혹은 NoSQL과 같이 데이터베이스 기술과 파일 시스템의 한 중간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기술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비정령 빅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들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원본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수집 기술도 다르고 수집 형태도 다르고 저장하는 형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집했을 때 그걸 어디에 저장하고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오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정해야 하는 것이 데이터 수집의 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파일에 저장할 것인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것인지, 그 다음에 분산 DBMS 혹은 분산 파일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데이터 수집해온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가보시면 데이터 수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이다. 이 데이터 수집의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활용하느냐, 어디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느냐, 얼마의 주기로 가지고 오느냐, 어떤 형태로 저장되어 있느냐. 이것이 이제 데이터 수집 동작의 그 중요 요소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장의 1절에 해당하는 내용은 마쳤고, 다음번 동영상에서 이제 데이터 수집의 데이터에 대한 분류, 요 데이터들을 어떤 종류들이 수집하는 데이터가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하는 걸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수집하는 기술이 달라지기 때문에 1절의 데이터 수집의 개요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번 동영상에서 3장의 2절이 되겠죠. 3장의 2절 데이터 수집 분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